그 당시 나의 절친하게 지내던 곧버꾸러가 용무로 전해부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내게도 함께 가자고 권했다. 나는 그것에 동의했다. 건강이 아직 좋지 못했으므로 가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가 동행을 하고 그 어머니가 집을 보기로 했다. 완전히 준비가 끝나자 1754년 6월 1일 세 사람은 같이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에 대해 적어두어야만 할 일은 당시 42살인 내가 그 나이가 되도록 언제나 원활하고 격이 없이 남을 믿는 나의 천성이 처음으로 상처를 입게 된 것이었다. 우리들은 한 대의 초라한 마차를 타고 조금씩 갔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서는 곧잘 걸었다. 길을 반쯤 왔을까 말까 해서 때레 저는 곧버꾸러와 단둘이 차에 남아있는 것이 죽어도 싫다고 했다. 그녀는 같이 있으라는 부탁도 안 듣고 내가 내리려고 하면 따라 내려와서 같이 걸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녀의 변덕을 꾸짖고 마지막엔 덮어놓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그녀도 하는 수 없이 까닭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궁지에 몰렸다.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서 내가 꿈이라도 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60이 넘어서 요산성 관절염으로 다리도 제대로 못 쓰고 여색에 빠져 몸을 망친 곧버꾸러가 그의 친구의 아내이며 이젠 아름답지도 젊지도 않은 여자를 농락해 보려고 떠나온 뒤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가장 비열하고 가장 수치스런 수단으로 지갑을 내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박한 책을 읽어주고 거기에 가득 실려있는 추잡한 그림을 보이며 그녀의 마음을 끌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때레 저는 발끈해서 한 번은 그 더러운 책을 마차 문 밖으로 내던진 일도 있었다고 했다. 첫날은 심한 편두통으로 내가 저녁도 안 먹고 자러 갔더니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나는 그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나와 나의 아내를 맡겼건만 교양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치 생마나 수산양처럼 유혹과 술책의 손을 뻗쳤던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에게는 전혀 새로운 슬픔이 아니었으랴. 지금까지 우정만은 사랑과 고귀한 감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매력을 자아내는 것으로 믿어온 내가 나서 처음으로 우정을 경멸과 결부시키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떼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천박한 사나이는 그의 비열한 행위를 내게 숨기고 있었다. 나도 때레저의 몸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멸을 숨겼고 그가 눈치채지 않도록 나의 감정을 마음속 깊이 감추었다. 우정의 그립고도 깨끗했던 환영이여 그대의 베일을 처음으로 내 앞에서 걷어 올린 것은 곧버꾸러였다.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잔혹한 손들이 그 베일을 다시 내리는 것을 방해했는지 사버와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 나는 리옹에서 곧버꾸러와 헤어졌다.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면서 엄마를 만나지 않고 지나갈 기분이 나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났다. 아,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 무슨 품위의 전락인가. 그 옛날의 아름다운 것 중에 무엇이 남아 있었던가. 이것이 뽕베르 신부가 소개해준 옛날의 그 눈이 부시던 바랑 부인이란 말인가. 나는 가슴이 미어질 듯 슬펐다. 이젠 이곳을 떠나는 길밖에 그녀가 택할 길은 없다고 생각되었다. 여태까지 종종 편지로 권고한 것처럼 나는 그녀의 여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 여생과 테레즈의 여생을 바치고 싶으니 내게로 와서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고 새삼 사정사정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예의 연금이 정확히 지불되긴 했으나 이미 오랫동안 그녀의 수중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그녀는 그것에 집착해서 내가 하는 소리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내 주머니의 얼마간의 돈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 돈을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당연했고 또 실제로 더 내놨을 것이다. 내가 저네부에 있는 동안 그녀는 샤블레 지방으로 여행하는 길에 그랑저 가날까지 나를 만나러 왔다. 부인은 여행을 예정대로 마치기에는 여비가 모자랐다. 나도 공교롭게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1시간 후에 테레즈를 시켜 그 돈을 부인에게 보냈다. 가엾은 엄마, 여기서 나는 엄마의 착한 마음씨를 좀 더 말하고 싶다. 그녀의 몸에는 최후의 보석으로서 작은 반지가 하나 남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아낌없이 손가락에서 빼내 테레즈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테레즈는 곧 그것을 엄마의 손가락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손을 눈물로 적시며 입을 맞췄다. 아, 이때야말로 나의 부채를 갚아야 할 때였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녀의 뒤를 따라 그 최후의 날까지 엄마를 모시며 어떠한 운명이라도 같이 했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른 것에 마음이 끌려 있었으므로 암만 그렇게 한다 해도 그녀에게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그녀에 대한 애착의 고삐를 늦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녀의 처지를 슬퍼하면서도 부인의 뒤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 생애의 모든 회한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또 영구히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뒤 나를 끝내 괴롭혀 온 무서운 징벌도 지당한 것이었다. 이 징벌로서 나의 배은이 보상될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다. 내 행위야말로 배은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마음까지가 배은 망덕한 자의 그것이었다면 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파리를 떠나기 전에 불평등론의 헌사의 초고를 써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샹베리에서 완성했다. 여러 가지 말썽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나 저네브에서의 날짜를 쓰지 않고 샹베리의 날짜를 썼다. 저네브에 도착하자 나는 나를 이곳에 끌어당기고 있던 공화주의에 갑자기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 정열은 이곳에 와서 받은 환영에 의해 더욱 고조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